여기 만들어준 글씨 쫙 해갖고 10권 딱 갖고 오시면. 자, 효령성 물란아해. 자, 펴세요. 효령성 물란아해라는 건 뭐예요? 이 선생님들 점을 칠 때 있잖아요. 가끔 가다가 이 인목이 용신이라면 인월에 점을 치게 되면 이걸 가지고 세유라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서 뭐요? 원령에 임했다 그러는 거. 원령. 이걸 가지고 효우령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효의 원령을 얻었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효우령성. 그러면 효가 이렇게 원령을 얻었을 때는 이 글자가 이렇게 동해가지고 유금으로부터 이렇게 해두국을 맞는다. 그러면은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효가 원령을 임했을 때. 자, 근데 내가 얘기했죠. 해두국을 하게 되면은 해두국하는 작용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 그래, 지금은 힘이 있으니까 무사할 것이나 나중에 해두국하는 유년이라든가 유월 또는 신월, 신년 이런 게 오면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효령성, 효가 원령을 얻고 있을 때, 그러니까 용신에 점을 쳤을 때 용신이 힘을 얻고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보면 돼요. 자, 내가 오늘 무슨 점을 쳤는데 내가 이런 점을 얻었잖아요. 세유가 인목인데 유금으로부터 해두국을 얻는 이런 아주 참담한 점을 얻었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데. 효가 령성, 원령의 장생을 얻었고 일진의 장생을 얻었으니까 좋아, 안 좋아? 좋아요. 예? 좋아요. 환상적이죠? 그런데 그만 해두국을 맞은 게 기분이 안 좋다. 그러니까 안 좋다. 그죠? 결론은 안 좋다. 그래, 간이상쾌잖아, 간이상쾌. 간이상쾌는 좋다 그랬어요? 어디가 아프다 그랬어? 머리 또? 코? 웬 코? 웬 코? 배 아프다 그랬잖아, 배. 그래, 제가 지금 배가 아픕니다, 배가. 아유, 배 아파. 예? 간이상쾌를 얻으니까. 내가 이거 얻고서, 야, 내가 좀 몸이 아프겠다 생각했는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 가가지고 빨리 글자 부적을 하나 써야 되겠어요. 자, 이런 걸 보고 효가 원령을 얻었다고 그러는 건데, 자, 그래서 선생님들 효령, 그리고 세유가 원령을 얻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 이를테면은 인목이 이렇게 인월의 힘을 얻어가지고 해두국을 맞았다. 그러면은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이렇게 육충깨다.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세유하고 웅요가 육충을 이뤘는데 이걸 보고서 이제 미리 선생님께서 나한테 와가지고 묻기를 자기가 장사를 한다 그러는 거야, 장사. 근데 세유에 재가 임하고 있고 형제로부터 이렇게 해두국을 맞아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죽어도 이건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래가지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을 것 같아? 해가지고 확 안 되겠죠? 그래, 왜 했겠어? 네, 원령에 이렇게 임하고 있거나 일진으로부터 생을 받는 놈은 자신감 만땅. 알겠죠? 월가일로부터 휴수 무력한 놈은 자신감 상실. 알겠죠? 그래, 이 좌우지간 모든 점에서는 귀신이 임하든 뭐가 임하든 간에 세유는 일단 왕상하여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세유는 일단 강하고 봐야 돼. 약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왜? 무슨 일이든 간에 할 수가 없는 그런 기질이기 때문에. 어느 거요? 이런 거요? 약해버리면은 이거는 즉시 해두국 되는 거고. 알겠어요? 약하면 즉시 해두국이고 왕상하면 하고서 매맞고. 그러면은 선생님
하고서 매 맞을래요? 안 하고서 매 맞을래요? 하고서 매 맞는 게 낫지. 무슨 소리야. 그래, 이런 것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효가 원령을 얻었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보고 효우령성 물란아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점치는 목적이 취길 피용인데 네. 만약에 저기서 점치는 목적이 치길 피용이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판단하건대 치길 피용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말 하면 너무 비애스럽지만 치길 피용은 있을 수가 없다. 만약에 저 경우에서 안 하게 됐을 때도 그러면 안 하게 돼도 가끔 가다가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걸 내가 많이 봤어요. 저렇게 형으로 해두고 하고 네. 딴 데서 돈이 나간다. 예. 제가 이제 손목신축 아닌가? 곤톨미 미사묘를 얻고 그래서 손목신축 축해유를 얻었어. 그래가지고 이게 관변손을 얻었어. 손병간인가? 이렇게 되면 이거 아니지. 어떻게 해야지 이걸 얻지? 택체가 됐다 그럴까? 택군체 이것도 아닌데 무슨 캐가 좌우지간 내가 한번 점을 얻었는데 이런 점을 얻었어요. 좌우지간. 에? 공보험대전 개수. 수지비를 해보자. 토체. 에? 수지비면은 관변손대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무슨 캐를 얻었냐면은 날 보고 저기 뭐 누가 천안에 골재 그게 있어요. 골재 퍼나려는데 에? 그래 비실비실 놀고 이러는 게 아니라 사주 이렇게 보러 돌아다니고 이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너 저기 이 골재 가게 가가지고 그 회사 가가지고 거기에 그 과장이나 하고 그래 나보고 사람들 관리나 하고 그렇게 살으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점을 딱 쳐보니까 이런 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관변 손댔으니까 좋아 안 좋아? 해두국 맞았잖아. 안 좋잖아요, 그죠? 그럼 가면 돼요, 안 돼요? 가면 안 되죠? 그래 내가 갔을 것 같아, 안 됐을 것 같아? 그렇죠. 안 갔으니까 선생님들을 만나고 있지. 갔으면 나 이거. 근데 이런 점사를 얻어가지고 내가 안 갔다고. 안 가고서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멀쩡한 사랑니를 가서 뽑아왔잖아. 병원 가가지고. 이 사랑니가 뭐 그렇게 아프고 뭐 막니가 그러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냥 뽑고 싶어서 가서 하나 뽑았어. 그래 그 사랑니 뽑으면은 담배 같은 거 피우면 안 된다고만요. 그죠? 그래 딱 뽑자마자 나오면서 담배 피워가면서 생각 좀 했지. 그리고 뭐 얼마 동안 뭐 하면 안 된다는데 그것을 약도 잘 안 먹고 이랬는데 그 일 있고부터 한 3일 있은 뒤에부터 구안화사가 딱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 죽는 줄 알았어요. 보름간. 이거의 영향입니다. 이래.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이것을 물었는데 저것에 응할 때도 있고 저것을 물었는데 이것에 응할 때도 있단 말이야. 그래 나는 이게 내가 해석하기 그러니까 점이라는 건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내가 점 쳤을 때 이런 점을 얻어가지고 나는 저쪽 천안이라는 곳에 가면은 내가 몸이 아프겠구나 하는 걸 느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안 갔거든. 안 갔는데 구하나사 올 줄 누가 알았어? 그래요, 안 그래요? 나도 모르는데. 그래, 내가 만일 또 거기에 천안에 갔었다면은 또 어떻게 됐겠어요? 또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났겠지. 그래, 그게 또 캐가 육춘깨로 바뀌었더라고, 육춘깨. 육춘깨가 뭐 비슷하게 됐어. 그래가지고 내가 생각하기에, 저기 일은 잘 안 될 것이다라는 그런 판정하에 안 갔는데, 과연 내가 그 일을 그렇게 당하고서 얼마 뒤에 가서 물어봤더니만, 거기 일이 잘 안 돼가지고 고생이 많다 그랬더라. 이게. 그래, 현명해도 안 돼, 이건. 그래서 피용치기를 하기 위해서 배운다 그러는데, 피용치기라는 게 참 힘든 거예요. 나 혼자만 세상 일이라는 게 나 혼자만 조심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 왜 멀쩡한 막내는 왜 뽑냐고. 그죠?
그래가지고 한번 고생 심하게 했어요. 한 보름간 이 눈하고 막 이렇게. 지금도 그래서 웃을 때 조금 보면 틀리죠? 근육이. 틀어지는 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피흉치기라는 건데, 그래, 일단 이제 알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조심조심 해야 돼. 자, 제가 이제 꿈을 꿉니다, 꿈을. 매일 밤 꿈을 꾸는데, 어젯밤에는 일단은 우리 집사람을 서울에서 출근하는데 태워다 줘야 된다. 그러면은 어젯밤 꿈에 이런 꿈을 꾸니까 싸우더라 이거야. 싸우더라. 그러면은 며칠 뒤에 또 그런 꿈을 꿨어. 그래, 태워다 주다가 싸우더라 이거야. 태워다 주다가. 그래가지고 또 그런 꿈을 꿔가지고 오늘은 어떻게 했어요? 오늘은 태워다 주지 말자. 그럼 또 안 태워준다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닥친 일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 자기가 조심조심하는 수밖에 없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요? 그래, 그냥 생긴 대로 살으라 그러세요, 다. 생긴 대로. 그게 제일 정답입니다. 피흉치기는 맞긴 맞는데요. 조심조심 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건 있겠지. 가끔 가다가 어디에요? 삼풍백화점 같은 그런 백화점 무너지고 이럴 때 내가 삼풍백화점 가면 근무하면 좋겠는가 했을 때 뭐예요? 세유가 해두국 맞거나 이러면 너 가지 말아라 이러는 게 낫겠죠. 그런데 아까처럼 제가 이렇게 점을 쳤는데 세유가 묘목인데 유금으로부터 이렇게 해두국을 맞았는데 내가 그쪽 천안이라는 곳을 안 가가지고 구한하사가 와서 그나마 그걸로 떼어 넘겼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 안 그래? 거기 갔으면은 진짜 이 금백호한테 확 해두국 맞을 수 있지 않아? 그죠? 해두국이라는 건 뭐예요? 뒤통수를 치는 거 아니야? 가만히 서 있는데 와가지고 확 극해버려가지고 나 죽는 수도 있잖아. 그죠? 또는 술 먹으러 가가지고 술잔에 찔려서 죽을 수도 있지. 그죠? 그래 안 그래? 에? 그리고 유금이라는 것은 칼도 되잖아요. 칼로 당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리고 닭집에 가가지고 죽을 수도 있고, 그래 안 그래?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이 통변하기 다 나름이야. 이해가 가세요? 그래, 피흉치길이라는 게 없다고도 할 수 있고 있다고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느끼기 나름이겠지 뭐. 그죠? 내가 그 천안에 갔으면 진짜 죽을 수도 있었는데 거기 안 감으로 인해서 연장하느라고 그냥 이빨 하나 뽑아가지고 잘못된 걸로 그걸로 떼어넘길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삼풍백화점 같은 데 가는데 너는 가지 마 이랬을 때 뭐 해야 돼요? 안 가는 거. 그것이 피흉치기를 한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 오늘 일진점 백화점에 거기 장 보러 가는데 좋은가 안 좋은가 뽑았을 때 어떤 극 받고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되죠. 그런데 그 귀신이 알려주는 게 말이에요. 너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너는 싸울 것이다 라고 알려줄 때 골치 아프지. 그래 안 그래? 오늘 삼풍백화점 가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집에 가만히 있었더니만 괜히 남편이 들어가가지고 시비 걸어서 싸우고 이런 것도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 그거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피했다고는 일단 생각하시고 사세요. 그래 효령성 물란하에라는 것은 효가 원령을 임하고 있을 때는 무섭지가 않다. 여기에 보면은 신건 국장원장이라는 그 탄압 문제를 불거지고 있어가지고 내가 그 신건 국장원장이 어떠한가 하고 점을 친 거예요. 그 신건 씨 저번에 왜 김대중 시절 지나가지고 왜 노무현 시대에 그 도청 사건인가 걸려가지고 왜 감옥 갔다 왔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분이 얼마나 학자인지 몰라요. 사람 무진장 좋고 진짜 그 국정원장 될 사람이 아니야. 악랄하고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검소하고. 그런데 이 어떠한가를 불었는데 응요가 용신이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응요가 인목인데 월가일에서 어때요? 예? 해월 해일이니까 상당히 왕성하잖아. 그래서 해도 국을 맞았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손님들이 누가 왔길래
손님이 와서 묻기를 신건 국정원장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묻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해일날 점쳤길래 앞으로 이 사람 신일쯤 되면은 구속될걸요? 이렇게 내가 그냥 얘기했지. 신일쯤 되면 구속될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신일날 구속되는 게 아니라 언제 구속되는 거예요? 신년 되니까 구속되더라니까. 신년. 예? 신년인가 뭔가 보자. 신년에 구설이 휩쓸리기 시작하더니만 뭐예요? 유년. 해독하는 유년에 입건이 됐어. 그래가지고 병술년에 풀려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때에 따라서 일에 응할 것이 연에 응할 때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월에 응할 때도 있어요. 월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선생님이 일의 그 강약을 봐가지고 연월일을 찍어줄 줄 알아야 돼. 알겠죠? 그거는 누구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 일의 사단을 보면서 찍어줄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서울에서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어떤 사람이 궁합을 보러 왔어요. 그래 궁합 딱 보면서 내가 그랬지. 당신은 한 달 내에 결혼할 거야. 딱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한 달 내에 결혼을 한 거 진짜로. 그 6기점 딱 치면서 그랬더니만 그 여자분이 그 손님을 소개시켰는데 줄 서서. 이게 나중에 아주 그 완전히 비겁 충중해가지고 애들을 막 쫙 끄는 그런 기질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 줄 서더라고. 이게 선생님들이 운 좋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알겠죠? 근데 이것이 때에 따라서 내가 며칠 내에 일어날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은 이를테면은 이게 임목이 유금으로부터 이렇게 극을 받는다면은 묘월 달에 해두국 하는 글자가 발생하니까 얘가 자유로워진다라는 개념을 둔 거겠죠, 내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죠?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인월에 와서 점을 쳤다면 너는 묘월 달에 이 간제수에서 해방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혼도 이때쯤 한다 그랬는데 이게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딱 맞아떨어진 게. 여기에 나중에 이제 선생님들 그 배울 게 있지만 그 누구지? 지금 그 박준규 씨 쌍칼 그 여기 뒤에도 나오지만 쌍칼 같은 경우도 뭐 그런 게 있어요. 관성이 쌍칼 사모님이 점을 좀 치시는 거 점을 치는 걸 좋아해요. 그분 부인도 탤런트죠. 그런데 남편의 문제를 물었는데 이렇게 임목이 이게 관성이에요. 근데 유금으로부터 이렇게 해두국을 맞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관이고 관이 진신됐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래가지고 내가 당신 남편은 앞으로 묘월 그러니까 3월 6일서부터 주구장창 잘 나간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그때서부터 그 쌍칼 나온 게 무인시대인가? 예, 김두한 나온 거 뭐예요? 그거 있잖아요. 야인시대. 야인시대에 딱 나오고서부터 지금까지 하여튼간에 꽉 잡고 나오잖아요. 그래, 그 친구가 이렇게 되더라고, 이게. 해두국 맞은 것을 해결할 때 좋아지는 거. 아셨죠? 이게 효우령성에 임했을 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 다음에 복거공지 사응심이 한다 그러는데 오늘은 자꾸만 이상한 쪽으로 새네. 수업이 잘 나가야 되는데. 복거공지 사응심이라는 것은 용신되는 글자가 이 복신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복신. 용신이 복신. 자, 용신이 복신이라는 것은 해수가 이렇게 부성 밑에 관성이라는 글자가 이를테면은 묘목이 복신됐다. 그러면은 이 어떤 여자가 결혼을 물었다. 그러면은 남자가 이렇게 복신돼 있으면은 복거공지 사응심이라 그러잖아요. 공막 맞아 있는 비신 밑에 있는 복신은 그러니까 공막 맞아 있는 비신 밑에 있는 복신은 뭐예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다고? 예? 적극적이지 못하다라고 이런 표현을 쓰는 건데 그것이 아니라 이 글자가 공막 맞았을 때 그런 거예요. 복신되는 글자가 공막 맞았을 때 그게 어떤 주체가 됐을 때 얘가
뜨뜻미지근하게 열심히 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어떤 27살짜리 아가씨가 와서 묻기를 자기 남자친구가 어떠 하냐고 물었는데 이렇게 부성 밑에 관성이 복신됐어. 그럼 어떤 상태? 예?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 밑에서 있을 수도 있고 또 마마보이 등등 좋은 얘기인데 지금도 그놈은 공부를 하고 있다. 알겠어요? 제 밑에 복신돼 있으면 관성이 참 좋게만 얘기하네 이분들은. 여자가 있다. 예? 여자가 있다. 예, 여자가 있는 유부남이거나 여자가 있다. 알겠죠? 왜 좋게만 얘기해? 나쁘게도 좀 얘기하지. 자, 형제 밑에 용신이 복진됐다면은 그 사람은 구설로 인해서 힘들고 돈이 없는 상태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알겠죠? 손 밑에 복신되면은 손 밑에 관이 복신되면 어때? 남자를 물었는데 손 밑에 우리 남편이 지금 어디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는데 어디가 있어? 예? 뭐요? 놀고 있다는 건 좋게 표현하는 거고 음주 가무에 시달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손 밑에 있는 거니까 좋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니까 이런 거는. 알겠어요? 이 손 밑에 있으면은 즐거움 속이고 제 밑에 있어도 그래요. 알겠죠? 그래 이런 걸 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다라는 걸 맞추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1, 2, 3호라고 있으면은 뭐라고 그 사람은 위치가 어디쯤에 가 있다? 우리 집 근처에 지금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때에 따라서는 그놈이 관성이 보는데 관성이란 글자가 그냥 나타나 있는데 공망 맞았을 때는 어떻게 보는 거야? 공망 맞았을 땐 1, 2, 3호 내에서 공망 맞았다. 이거 하고 틀린 건데 1, 2, 3호 내에서 공망 맞았다. 어떻게 보는 거야? 그럼요. 그놈은 집에서 지금 잠에 취해서 있다. 그럼 언제 깨어나느냐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충하는 시간에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많이 발전하셨네. 자꾸만 이런 거 자꾸만 들어야 돼요. 복거긍지 사응심이라는 것은 용신이 공망 맞아 있는 비신 밑에 있게 되면은 일가 마음이 미적거린다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빛이 복신된 글자가 공망에 임하면 그 용신은 어떤 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고 이 비신지하의 용신을 가지고 비신을 가지고서 그 사람의 형평성을 맞춰주는 거다. 알겠죠? 그러면은 여자 점을 쳤는데 여자가 관 밑에 재가 복신되면은 이 여자는 뭐? 예? 남편이 있다. 또는 애인이 있는 여자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이것을 결혼하는 처녀 총각이 와서 물었을 때 이런 거 알려주면 돼요, 안 돼요? 궁합 보는데 얄미우면은 얘기해주고 그죠? 얄미우면 얘기해주고 얄밉지 않으면 이야기해주면 안 되겠죠? 왜 싸움 날 일이니까 이거 싸운다고 그죠? 옛날에 어떤 사람이 이벤트를 하는데 당신 남편이 애인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부부싸움 대판했나봐. 그래 그 남자가 계속 그 시간만 날 때마다 개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 남편이. 그래 그 사람 결국 거기서 그 자리에서 못하고 그냥 그만뒀잖아. 그러니까 괜히 그런 몰라도 될 거 쓸데없이 얘기해가지고 골치 아프게 하지 마세요. 그런데 또 하나, 이건 나중에 또 가르치겠지만 관 밑에 재가 이렇게 복신되면 이 여자는 뭐라고? 유부녀도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아픈 사람이라고 되는 거야. 아픈 사람.
알겠죠? 나쁘게만 보지 말고. 알았죠? 직업을 가진 요즘 여자. 직업 있는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 있지. 그죠? 그래, 이거는 아픈 사람. 그래서 비신지하의 용신. 그러니까 용신이 비신 밑에 있을 때는 비신을 가지고 그 사람의 형평성을 맞출 수가 있다. 알겠죠? 자, 다음에 복무재발 정도 비불칙의 여광연이래요. 복신은 재발하지 못하면 마침내 한갓 장난일 뿐이요. 비신을 열어놓지 못하면 역시 원통할 뿐이다. 그래, 복신처리법에는 비신이 강하면 복신은 나갈 수가 없고 끄집어낼 수가 없으니 쓰임이 없는 것이다 했는데, 선생님들 이렇게 이제 나중에 또 다시 배우겠지만 이것을 가지고서 비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신. 알겠어요? 그리고 요 밑에 숨어있는 글자를 가지고 뭐라고 그래? 복신이 되는 거예요. 복신. 그러면은 이 복신이라는 글자가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 비신이라는 글자를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 안 그래? 그래, 이 글자가 이를테면 축이라 그러면은 일진이 미일이라 그러면 충미충 해가지고 뚜껑이 어떻게 됐어? 확 날아갔죠? 그러면 얘가 튀기가 쉬워, 안 쉬워? 쉽죠? 그래, 이렇게 복신은 끄집어내지 못했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쓰임을 가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복신이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얘가 힘이 강하거나 아니면 얘가 힘이 없거나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 이것은 나중에 이제 복신처리법이라든가 이런 걸 다시 선생님들이 배우겠지만 이 복신이라는 글자는 항상 월과 일로부터 힘이 강해야지만 되지 힘이 약하면 쓸모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게 용신이 됐을 때는 힘이 어때야 돼요? 강해야 돼. 그리고 이 비신 자체가 없거나 아니면은 그와 반대로 비신이 무지무지하게 강하고 용신이 이 복신이 무지무지하게 약하면 어때요? 이런 용기에다가 철문을 잔뜩 철을 잔뜩 올려다 놓고 여기에다가 아이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죽죠. 그런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신은 왕성하고 복신이 휴수무력하면 이거는 쓸 수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선생님들 충북 단양에 가면 상진리라고 있어요. 상진리. 거기 가면은 장군봉이 있는데요. 장군봉에다가 단양장씨가 묘를 썼대요. 그 묘를 썼더니만 아기 장군이 났다 그래도만 3일 만에 애가 젖주로 들어왔더니만 엎드려 탁 봤더니 벽에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날개가 달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장군 나면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역적 났다고 그래가지고 큰일 나잖아. 그래, 이놈을 연자방아 있잖아요. 연자방아에다가 이렇게 눌러가지고 6일 만에 굶겨주겠대요. 그 장군을. 그래, 그 뒤로부터 단양장씨에서 인물이 하나도 안 난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단양장씨에서 벼슬 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자체가 뛰어나도. 그런 전설적인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것은 복무재발 정도 해가지고 밖으로 끄집어내지 못해가지고 그냥 일들이 다 묵사발되는 건데 용신되는 글자가 죽게 되면은 힘이 없으면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를테면 해수이고 해월이고 오늘 해일이잖아요. 그러면 오화가 이를테면은 용신이다 이거야. 근데 해수 밑에 복신됐다 이거야. 복신. 그러면은 이 오화가 힘이 하나도 없죠. 해수가 막 들이 누르고 있지. 그런데 이거는 지붕 밑에 있으니까 지금 현재는 어때? 극을 안 받고 있다 치는 거고 요 놈이 비를 세차게 맞을 때는 언제 맞는 거예요? 4일이 아니라 얘가 이제 5일날 어떻게 탈출을 했겠지.
5일날 어떻게 탈출하니까 해수가 한꺼번에 뭐요? 확 달려 들어가가지고 수국하이기 때문에 이건 5일날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서 이제 비복신 처리법이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선생님들이 뒤에 18문답에서 다시 배워야 될 내용들이에요. 알겠죠? 근데 이걸 이제 통변을 멋있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제가 잘하는 것은 말빨 늘리기라니까, 말빨. 맞고 안 맞고는 이제 이걸 가지고 응사를 구할 때는 조금 이따 나중에 배우는 이 18문답 가지고 응사를 구하는 거고, 말빨은 이런 걸 가지고 말빨을 늘리는 거야. 그래,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6교점 맞춰놓고, 예, 좋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알겠죠? 어떻게 해가지고, 선생님이 오늘 음식 맛없는 거 잔뜩 먹겠네, 이런 거. 그런 거는 이런 데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을 잘해야 돼, 생각. 생각을 잘못했으면은, 아차 하는 말 한마디에 다 그냥 딱 빗나가거든. 그런 게 있어요. 오늘 딱 얘기했는데 뭔가 좀 잘 안 맞는다. 그러면 쓸데없이 얘기 많이 하지 마. 그러면은, 예, 아니오만 얘기해. 알겠죠? 처음에 스타트에 잘 안 맞는데 그걸 가지고 땀 뺄뺄 흘리면서 막 이러면서 계속 맞추려고 그러면은 죽어도 안 맞아. 알겠죠? 얘기하면 할수록 계속 딴 들어간다고, 이게. 제가 다 해본 버릇이에요.